자, 두 번째 강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할 내용은 뭐냐면 최소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상식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동차 운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운전학원에 가서 운전 기술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 차가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돌리면 우측으로 가고 악셀레다를 밟으면 속도가 날 것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겠죠.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이에요. 컴퓨터를 다룬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켜고 뭐 인터넷을 한다든가 문서 작성을 한다든가 엑셀로 수식으로 뭔가를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렇게만 쓰는 거는 뭐냐면 컴퓨터를 그냥 사용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프로그램을 공부한다라는 거는 자동차 운전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정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정비를 하려면 운전은 너무 당연한 거고 자동차 안에 내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뜯어서 열었을 때 정비를 하려면 본네트를 딱 열었을 때 엔진은 어디에 있고 뭐는 어디에 있고 이거 좀 알아야 그걸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려면 최소한 컴퓨터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은 있어야 얘를 다룰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식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우리가 보통 시스템 또는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여기에 컴퓨터 본체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여기 키보드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체, 키보드, 모니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키보드, 여기 마우스도 있네요.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력과 출력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컴퓨터 딱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얼른 봤을 때는 키보드와 모니터 그 다음에 본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일단 볼 거는 요 본체예요. 요거 본체. 요 본체에 얘가 어떻게 생겼냐? 우리가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면 요 본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본체는 크게 뭘로 생겼다? 명령어를 처리하는 CPU랑 그 다음에 작업을 하는 공간인 주기억 장치, 메모리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특히 이 셋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PU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알고 계시죠? 명령 처리 장치예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뇌에 해당하는 거죠. 뇌에.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네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컴퓨터에서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CPU가 되겠고요. 얘가 없으면 컴퓨터는 뭐 있으나 마나죠. 사람이 뇌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자, CPU는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이 안에는 ALU라고 그래서 그 수학만 전문적으로 수치 연산만 계산하는 기계가 또 따로 들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CPU고 명령어를 처리하는 기계가 CPU고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애인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려면 얘를 가장 많이 듣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 얘는 일단 우리가 램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컴퓨터를 여러분이 조립을 하거나 또는 노트북 구입을 하시려고 가면 컴퓨터 사양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CPU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 메모리는 요즘에 나오면 8기가, 16기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좀 작게는 4기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얘기하는 그 메모리가 그 램이에요. 램.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를 주기억 장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죠. 하드디스크 또는 하드디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요즘엔 SSD라고 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 두 개는 두 개뿐만이 아니라 CD롬도 있고 그 다음에 USB도 있죠. 나머지를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는 보조기억 장치예요. 자,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주기억 장치는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반드시 있어야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조기억 장치는 없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즉 데이터를 외부로 빼내거나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을 거면 보조기억 장치는 사실 없어도 컴퓨터가 동작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 어쨌건 자, 그 컴퓨터가 일을 처리를 할 때는 CPU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바로 이 메모리라고 하는 램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램에 데이터가 올라갈 때 컴퓨터는 갖다 쌓는 영역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차장 가보셨어요? 주차장? 그러니까 아파트 주차장 말고 큰 백화점 주차장이에요. 백화점 주차장에 가셔서 보셨을 때 그 기둥에 번호가 써 있죠. 번호가. 근데 내가 그 차를 여기다 주차를 시키고 그 써 있는 기둥에 써 있는 번호를 기억하지 않고 나오면 그 차를 찾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차를 어디다 뒀는지 잘못하면 거기를 몇 바퀴 빙글빙글 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데이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내가 컴퓨터를 갖다 저장을 해놓고 어디다 저장했는지를 몰라. 그럼 나중에 데이터를 꺼내서 찾아서 쓰려면은 얘도 힘들겠죠. 똑같이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구역에다가 딱 맞춰서 딱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쉽게 꺼내서 찾아서 쓸 수 있겠는데 그냥 뭐 들어오는 대로 그냥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찾아서 쓰기가 쉽지가 않겠죠. 즉 메모리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구역별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서 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럴 때 이런 영역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지금은 편안하게 들어두시기만 하세요. 당장 필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런 거를 스택이니 그다음에 힙이니 그다음에 데이터 영역이니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면 이 데이터는 어느 영역에 들어있고 이 데이터는 어느 영역에 들어있고 이렇게 다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그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해요. 왜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를 제가 해 나가면서 조금씩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요런 함수를 활용을 할 거예요. id라고 하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이 메모리 번지수를 한번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웹사이트 지금 다니잖아요. 제일 많이 다니시죠. 그럼 내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네이버. 자, 네이버 웹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웹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건 사실은 그 안에를 다 뜯어다 보면 0101로 되어 있는 이런 이진 데이터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그림이긴 하겠지만 안에 더 뜯어보면 이건 이진 데이터 이 말이에요. 0101로 이루어진 컴퓨터는 다 0101이니까 즉 문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자로 01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가 보면 그러면 그 보고 있는 그 데이터를 내가 모니터에 그냥 화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모니터만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 컴퓨터로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봐보세요. 여기에 자 여기 사이트 네이버의 데이터를 여기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내 컴퓨터예요. 내 컴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가서 보는 거는 모니터를 통해서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내 컴퓨터로 가지고 오는 건가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보는 거는 모니터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서 보이는 게 아니고 모니터에 나타나려면 내 컴퓨터로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컴퓨터로 가지고 와야 내가 내 컴퓨터에서 모니터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메모리에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메모리까지 가지고 와야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키보드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뭔가 입력을 하죠. 또는 모니터에 좀 출력되는 거 똑같죠. 내가 키보드로부터 뭔가 데이터를 입력을 한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를 컴퓨터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져다가 어디다가 쌓냐고요. 전부 다 메모리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거나 또는 그림을 보거나 텍스트를 보는 거 마찬가지고 웹사이트를 보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작업 테이블인 메모리를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봐보세요. 우리가 그 CPU랑 메모리 관계에서 한번 봐보세요.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 그 부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컴퓨터가 제일 처음에 부팅이 되면 딱 켰을 때 뭐가 쭈르륵 올라가잖아요. 뭐가 얘가 하드웨어적인 걸 뭔가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운영체제가 부팅이 돼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거친 다음에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이건 CPU예요. 이건 CPU예요. 그 다음에 이건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있어요. 여기에 자 메모리가 있어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좀 혼란스러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엑셀을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드디스크 여기에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건 CD롬에 있거나 또는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정확히 표현하면 이 하드디스크로 복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엑셀에,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CPU가 여기 가서 바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를 바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랑 CPU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선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바로 CPU가 실행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excel.ex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던 이 엑셀 프로그램이 어디로? 이 메모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로 올라가서 메모리에 쭉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때 CPU가 이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와 메모리하고는 이렇게 통신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또는 SSD 또는 뭐 USB 이런 거랑 이렇게 연결된 선은 있는데 CPU가 직접 보조격 장치인 하드디스크, SSD, USB, CD롬 이런 거랑 연결된 선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읽어내는 것도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도 내가 동영상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내가지고 이것저것 막 클릭을 하잖아요. 엑셀도 클릭을 하고 저기 포토샵도 클릭을 하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순간적으로 이게 채팅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식 증권 정보도 봐야 되죠. 여러 가지 창을 띄우면 계속 일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내가 욕심 많게 계속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가만 멈춰버리잖아요.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메모리가 크기가 무한대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메모리 크기는 4기가, 8기가, 16기가 또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욕심 많게 계속 갖다 올려놓으면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작업 테이블이에요. 내가 요리를 하는데 이 요리 하나 이게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갖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 감자, 양파, 당근 막 갖다가 올리고 있는데 계속 갖다가 올리면 이 요리 테이블이 어딘가는 넘쳐 흐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필요 없는 거 일단 당장 쓰지 않을 걸 갖다 내려야 되겠죠. 컴퓨터 똑같습니다. 이 작업 테이블이 꽉 차면 안 쓰는 걸 내려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엉키는 거예요. 자기가 어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딱 서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요? 재부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리셋을 하면 여기에 있는 거를 싹 내리고 다시 처음부터 가서 하나씩 갖다 다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럼 멀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은 CPU죠. 얘가 명령어 얘가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CPU를 관여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일 시키는 거 그냥 순서대로 가져다가 일 처리하는 거니까 얘랑 우리는 얘를 건드릴 수가 없다, 컨트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메모리는 작업하는 거는 뭔가는 없애고 다시 올리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여기서 작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메모리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주기억 장치, 램, 메모리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 메모리. 아시겠죠? 보조 기억 장치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이게 메모리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 여러분 또 책을 앞으로 읽어 나가시다가 보면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메모리 뭐 자꾸 얘기하는데 하드디스크 요거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메모리 주기억 장치 얘기를 하면은 요거 생각을 램 이거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보조 기억 장치 그러면 그때 하드디스크, SSD, 그 다음에 USB, CD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주기억 장치 그러면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CPU는 명령을 처리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램은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는 뭐다? 작업 테이블이다. 모든 데이터는 램에 올려져 있어야 뭔 일을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램은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램은 휘발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휘발성. 뭔가 이름에서 느껴지시나요? 휘발성은 그냥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전원 공급을 끊어버리면 내가 하고 있던 작업을 저장하지 않고 지금 메모장에 한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차 해갖고 누가 지나가다가 전원선을 탁 건드려가지고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러면 내가 작업하고 있던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 쓰다 보면 누구나 다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 겪게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전원 공급을 끊어버리면 자기가 작업하고 있던 내용이 몽땅 다 날아갑니다. 이걸 휘발성이라고 그래요. 컴퓨터가 재부팅이 되고 나중에 내가 다시 켰을 때도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보관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보조기억 장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나중에도 또 꺼내다가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 보조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놓자. 아시겠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보면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입력과 출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개념. 자 입력과 출력이라고 하는 개념.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보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게 자 키보드 모니터라고 표현을 하죠. 자 봐보세요. 데이터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키보드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웹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즉 시스템은 메모리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 이게 파일일 수도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인풋이에요. 입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인풋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출력이 되는 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모니터로 출력이 되는 거죠. 모니터. 그 다음에 또 출력도 파일로도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파일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채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쓴 모바일 채팅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상대방 컴퓨터로 날아가는 거죠. 맞죠? 그럼 외부 컴퓨터로도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몽땅 다 출력 아웃풋이에요. 내보내는 겁니다. 이게 다. 아시겠죠? 다시. 컴퓨터 외부로 데이터가 들어오면 인풋이고 컴퓨터에서 바깥으로 데이터가 빠져나가면 뭐다? 아웃풋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입력, 출력 얘기를 할 때 인풋, 아웃풋인데 줄여서 우리는 그거를 IO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인풋, 아웃풋 요거를 컴퓨터 데이터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입력, 출력, 인풋, 아웃풋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면 최소한 갖춰줘야 되는 게 컴퓨터 명령을 처리하는 CPU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메모리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이 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사실은 메인보드 있어야 되잖아요. 메인보드가 있어야 그 다음에 전원도 연결을 하고 뭐도 연결하고 주변 장치들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시스템을 갖췄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야 되는 거는 명령을 처리하는 애 CPU, 그 다음에 작업 테이블인 램, 주기억 장치, 메모리 이거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은 다 이 메모리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대부분의 일, 99.9998% 정도는 다 메모리랑 관련된 일이에요. 컴퓨터가 잘못되는 거, 다운되는 거, 시스템이 엉키는 거 다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메모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조금 더 성능 좋은 프로그램을 짤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이 메모리라고 하는 애는 휘발성이어가지고 내가 작업하는 거를 저장해 놓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 전원 공급을 끊어버리면 목장 다 날아간다. 그래서 내가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하려면, 나중에도 꺼내서 쓰려면 파일에다 저장해라. 그거를 보조기억 장치라고 얘기를 한다. 하드디스크, SSD, 그 다음에 USB, 기타 저장 장치. 자,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거, 웹 드라이브 있죠? 웹상에서 있는 여러분이 돈을 내고 쓰건,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 쓰건, 이런 것도 전부 다 외부 저장 장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개의 관계를 기억을 하시고, 최소한 요 정도 상식은 있어야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적인 얘기를 해 나가는데 저랑 대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컴퓨터에 대해서 나는 잘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파이썬 설치를 하고 드디어 코딩하고 실습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